그러면 가장 빠르게 안정적으로 매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아까 호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건 이것도 하나 있고, 그리고는 이제 가능한 매물인데 아직 게스트하우스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를 저희 부동산에 유리한 포지션 설득해야죠. 소유자분한테 신뢰를 가지고, 저희가 이 지역에서 제일 크고 거래도 많이 하니까 설득해서, 거의 타겟은 주인 세대가 쓰고 있는 집들 정도일 것 같아요. 당장.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게, 중개사도 있고 이제 운영하시고 세팅하실 분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매물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뭐가 막혀 있는지부터 좀 원인을 찾고 뚫어보자. 그래서 우리 뭐 유튜브 찾아보시면 일반인들 관점에서 매물을 찾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그냥 부사님이랑 관계 잘 쌓아가지고 좋은 매물 나왔을 때 나한테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잘 잡는 거, 그거밖에 없죠.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건. 근데 반대로 그러면 왜 부사님들은 에어비앤비 한다 그러면 바로 입구 컷을 하는가, 그거랑 그 입구 컷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그럼 우리 부사님들, 우리 중개사님들은 매물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하는가, 한 3개 정도 가지고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인들 수준으로 봤을 때 게스트하우스 매물은 어떻게 확보를 하면 좋을까? 기존에 운영하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권리금 주고 양수도 하는 케이스가 정말 극히 드문 게 있고, 나머지는 권리금을 포함해서 커뮤니티에서 거래를 하는, 그리고 그 케이스 말고는 말씀해 주신 대로 부동산에 가서 중개사분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 거 말고 사실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에어비앤비를 찾으시는 업자분들도, 강의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은 그냥 주거용으로 나온 매물 전화해서 부사님한테 이거 혹시 에어비앤비 되나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고, 또 그런 문의를 많이 받은 부사님들은 전화 받자마자 에어비앤비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표면에 나와 있는 매물은 에어비앤비라고 써있지 않은 매물을 에어비앤비로 만드는 것도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렇다고 에어비앤비라고 되는 매물들은 사실 가격이 되게 높거나 거래가 그냥 빨리 돼버리니까 기회가 안 올 수도 있고. 그럼 실제로 이 중구에서 중개를 하는 중개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찾는 분들은 진짜 많은데 매물이 우리도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매물이 주거용 매물이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들어온 거 가지고 소유자분한테 혹시 이거 월세 얼마 더 주면 에어비앤비 해도 되나요? 라고라도 물어볼 수가 있는데 아예 적합한 매물이 나오질 않는다. 그리고 이미 게스트하우스로 운영 중인 매물들은 사실 우리 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권리금 받고 뭐 양수양도 할 텐데, 그냥 이제 새로 현재 수박을 하지 않는 애를 수박을 할 수 있는 매물로 바꾸는 거는 지금 우리 연초에 이 중개법인이 가지고 있는 좀 숙제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방금도 이제 고객분이 수박을 할 수 있는 매물을 찾는다고 전화 왔었고, 그게 뭐 사이즈나 방식은 다 다르지만 결국 이 중구 지역은 숙박업을 하려고 하는 고객분들의 문의는 계속 있다. 반대로 매물이 없다. 그래서 그 고민을 오늘 해결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왜 어려울까? 입구 컷을 당하는 이유. 저희 입장에서는 입구 컷을 하는 이유는 물건이 없어. 그래서 전화가 오셔서 물건을 찾는데 딱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 매물이나 주거용 부동산 생각하면 전화해서 부동산에 보여달라 그러면은 네 언제 와서 보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물건이 사실 없으니까 고민이 된다. 그리고 가끔 있다고 해도 사실상 찾는 분들 수 대비해서는 이제 매물이 너무 귀하다. 그리고 아마 우리 부동산만 해도 그냥 매물이 어쩌다 하나 들어오면 아마 우리 중개사님들이 하려고 할 가능성 2000%다. 그 정도로 중개사님들도 본인이 하고 싶은데 매물 찾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사님들의 협조를 끌어내려면 이제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민철 사장님이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부동산에 문의를 하거나 이제 매물 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던데, 친구의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3층에 이제 살고 2층이랑 1층 이제 세입자가 있던 상황인데, 이제 그 세입자가 그 에어비앤비가 이번에 또 이제 한다는 걸 알고 자기 여기 나갈 테니까 자기 사업자 등록을 해달라. 근데 건물주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친구가 몰라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뭐 재산세랑 이런 거 부모님 내야 되냐. 그래서 그거 너가 해라. 그 사람은 완전 지금 엄청 하기 힘든 시기인데 그냥 해준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더라고. 그러면 수원 화성 그 바로 앞에 일반 세입자로 들어가서 이렇게 변경이 될 수 있나? 약간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으니까. 아까 중구 지역은 사실 물건의 물리적인 컨디션 때문에 매물이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외 지역들 보면은 사실상 에어비앤비를 할 수는 있는데 소유자분들이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 못하게 하는 이유가 하나는 어떻게 보면 재산세, 세금 많이 문제, 낼까봐. 이제 세금 문제가 있는데, 그것만이 문제라면 사실 뭐 비용적으로 그냥 처리하면 되는 거고, 외국인들이나 이제 모르는 사람이 쓰면서 그 집 자체도 좀 상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호실에 멀쩡히 살고 있는 집으로 쓰고 있는 임차인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골치가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소유자분들은 1차적으로 이런 파티룸 하겠다, 혹은 뭐 전대하겠다, 혹은 이런 에어비앤비 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웰컴 하시는 분은 다 없죠. 근데 그걸 부사님이 얼마나 잘 또 설득을 하고 요즘엔 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괜찮다, 그러고 나서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제 비용적으로 월세를 더 받게 되면 되는 거니까.
거의 그런 이유. 그리고 말씀하신 세금 부분은 저도 세무사님한테 물어봤는데 결국에는 재산세를 소유자분들이 내시는데 이 재산세가 여기 사업자 등록이 되고 결국엔 주거용이 아니라 업장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거면 일반 사업자로도 바뀌고 면세 사업자에서 그럼 부가세로도 주고받게 되고 그럼 1차적으로는 내가 주거용 부동산에서 세금 혜택을 누렸던 이제 소득에 대한 부분 이것도 주거용으로 쓰기 때문에 내 다른 소득에 포함이 안 돼서 계산이 되는 이점들이 있었어요.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아까 재산세 부분도 주거용으로 재산세를 내는 것과 일반으로 내는 것 중에 일반으로 내는 게 좀 더 커요. 더 크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또 나중에는 이걸 양도할 때 이걸 내가 주택으로 갖고 있었냐 혹은 비주택으로 갖고 있었냐에서도 사실상 실질적으로 용도 변경을 안 해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의사결정이 너무 어렵죠. 이게 딱 이렇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항상 이 세무는 이게 뭐 법규 이런 거보다는 실질을 보는 거고 그 실질을 판단하는 기준도 사실 다 그 상황에 따라 다르고 담당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게 되게 불합리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안 걸렸다. 옛날에 에어비앤비나 단기임대도 사실 다 세무신고 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그게 괜찮았던 게 아니라 그냥 안 걸린 거죠. 안 걸렸으니까 괜찮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세금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일단 걸리면 그냥 비과세 막 받았던 거 여태까지 받았던 거 앞으로 받을 것도 막 다 날리고 또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추징이 되잖아요. 추징도 기간이 아싸리 빨리 발각됐으면은 그냥 얼마 안 나오는데 오래 걸리면 그 기간까지 다 추산이 되니까 사실상 계산을 해보지 않아도 그런 리스크 자체를 소유자가 가져간다는 게 사실 좀 쉽지 않죠. 아예 그냥 모르고 몰랐으니까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중개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분명히 그런 위험이 있으면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근데 그 가능성을 설명드리는 것만으로도 소유자분들은 안 한다고 한다. 그렇다고 가능성을 숨겨버리고 간다 그랬을 때는 이제 중개사 입장에서 당연히 부담이 되고 그래도 이 중개사들은 어쩔 수 없이 매물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그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살고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로 등록을 했을 때 건물주가 다 해서 계약서에 이제 그게 준비해 주셨는데 거기 조항이 여기서 이 소득으로 발생한 자기 동의한다 제가 운영하는 거를 대신 재산세가 발생하면 전부 제가 지불하는 걸로 해서 적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노후주택이라서 안 되고 모든 건 다 완벽했죠. 이제 저희가 옛날에 저 집을 저희 회사에서 이제 주거용으로 개발하려고 검토할 때는 이제 그런 제약이 없었죠. 차라리 그때 가능했으면 그때 미리 해놨으면 해놨었어야 되는데 되는데 시장에서 긴박하게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 특약이랑 그런 재산세 증가 부분에 대해서 뭐 책임지겠다 이런 거는 말씀을 드렸는데 30년 이상 노후주택에서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월세랑 보증금만 높이고 사업증축은 내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도 있고 뭐 우리 그 톡방에서도 소유자가 직접 리모델링까지 다 끝내고 등록하러 갔는데 집이 오래돼가지고 등록 못해서 그냥 삐까뻔쩍한데 게스트하우스로 등록 못한 그런 사례들도 있고 요건들도 좀 복잡하기도 한데 그 복잡한 요건을 또 이렇게 맞추는 매물들도 없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미션을 클리어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그 법이 바뀔 확률이 없나요? 이번 연도 이제 법이 바뀐다고 하면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는 있어요. 내국인. 지금은 이제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고 내국인은 이제 내국인들 이용하는 또 플랫폼을 통해서 거기 등록해놓고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뭐 불편하죠. 그리고 약간 좀 이상하잖아. 이 플랫폼 통하면 되고 이 플랫폼 통하면 안 된다는 것도 이상하고. 근데 제일 상위 레벨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 도시인박업이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매물들은 뭐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사실 등록만 하면 할 수는 있죠. 그리고 거기서 더 들어가면 요즘 게스트하우스 한다고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본인이 거기 거주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너 거기 거주도 안 하면서 막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민원 넣고 막 댓글 달리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까보면 진짜 누가 내가 거기 살면서 이 게스트하우스를 합니까? 옛날에 우리 민철 사장님만 진짜 그렇게 했죠. 방 하나 본인이 쓰면서 그렇게 했지만 서울에서 그런 매물은 사실 거의 없고 그 리스크까지 없앤다. 내가 거기 같이 살겠다고 하면은 진짜 궁궐 같은 집을 구하면 되죠. 내가 저기 하나 방서도 괜찮은 면적 제한도 또 있고 사실상 실제로도 그것까지 잡진 않아요. 그거 가지고서 관광경찰이 가가지고 잡고 이러는 경우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건 또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 또 싫잖아. 그것도 사실 바뀔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어요. 그것만 바뀌면 사실은 한 사람이 여러 개도 할 수 있죠. 전입신고 부분만 해결이 되면. 그런 모든 걸 감안하고. 그래서 매물이 구하기 어렵다는 아마 매물을 구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매물을 구하고 나서의 부분을 뭐 강의하고 뭐 이런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매물을 구하면 누구든 사실 할 수 있어 보여. 실제로도 그렇고. 근데 매물을 구하는 게 현재 유튜브에서 여러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방식도 지금 안 되잖아. 우리가 현장에서 봐도 그 방식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냥 그게 되는 지역은 진짜 어디 게스트하우스 수요가 거의 빵인데 주거용 부동산이 신축이라 공시 좀 많아. 그런데 뭐 해야지 그거라도. 근데 반대로 그럼 거기서 에어비앤비가 잘 될 거냐? 안 그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어비앤비가 잘 될 만한 지역에서 가능한 부동산을 확보하는 거 이거를 될 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매주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또 가설을 세워보고 시도해보고 또 가설을 세워보고 시도해보고 그래서 중부 지역은 그냥
데이터적으로 봐도 외국인들이 요즘 가장 많이 찾는 데가 동대문 쪽 DDP 제일 많이 가시고 뭐 명동. 그러니까 양쪽으로 봤을 때는 그냥 외국인들이 가장 대한민국을 선호하는 이 지역을 양쪽이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구 일대에서는 숙박업이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쪽은 아예 그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개발하는 이 정책 자체도 숙박업 혹은 외국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부동산을 개발할 때 혜택들이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 형태로 우리는 계속 매물을 잘 확보를 해서 공급을 해봅시다. 세 번째 주제, 어떻게 부동산 업자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두 분은 이제 플레이어니까 숙박업을 앞으로 이제 운영하시고 계시고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우리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에 할 수 있는 것들, 이미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이 제일 쉬운 게 호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거. 주거용 부동산을 숙박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국인 도시인박업으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호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거의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는 이런 법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게스트하우스는 우리가 그냥 게스트하우스로 할 뿐이지 숙박업이라는 이 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는 도시인박업이라는 걸 등록을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호스텔로 변경하는 거. 도심에서 이 주거 지역에서 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숙박업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근데 이 숙박업으로 호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려면 결국엔 8m 도로에 접해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이 있어요. 아까 선달님이 가져온 그 매물도 앞쪽에 그냥 제가 온라인상으로 봤을 때는 한 7몇 m인데 아마 8m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한 9m 정도 접하고 있으니까 그 매물은 호스텔로 용도 변경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도로 조건을 봤을 때 호스텔이 가능한 것 같은 애들은 그런 형태로 매물 작업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1차적으로는 우리는 이 중구 지역에서 그렇게 용도 변경이 가능한 주택을 데이터적으로 확보하는 거.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는 나머지 하나가 결국엔 신축을 하는 거, 신축을 하거나 뭐 리모델링을 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찾아봤을 때 그냥 30년이 넘었어. 단독주택이 30년이 넘었으면 애매한 건 없어요. 이 동네는 30년 넘으면 40년, 50년 가까이 되는 집들도 많고 이제 그런 집들을 신축을 하거나 뭐 리모델링을 하거나 뭐 증축을 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이제 플러스 알파로 숙소를 만들어내는. 지금은 그냥 한 2개층 단독주택인 걸 뭐 5개층 이 정도로 만들어서 아예 공급 자체를 하는 거. 그래서 요 두 가지 트랙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당장의 현재 모습으로도 게스트하우스 할 수 있는 매물들은 들어오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건 그냥 깔고 가고 그렇게 가는 거를 해볼 겁니다. 그 두 개가 만약에 오히려 신축하는 거는 가능한 부지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축하는 것들도 계속 태핑을 할 건데 문제는 이제 신축해서 공급하는 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가야 되니까 우리의 목표는 1월에 한 개 지점으로 오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빠르게 안정적으로 매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아까 호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건 이것도 하나 있고 그리고는 이제 가능한 매물인데 아직 게스트하우스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를 저희 부동산에 유리한 포지션 설득해야죠. 소유자분한테 신뢰를 가지고 저희가 이 지역에서 제일 크고 거래도 많이 하니까 설득해서 거의 타겟은 주인 세대가 쓰고 있는 집들 정도일 것 같아요. 당장 상가주택들의 상층부. 상가주택의 상층부는 대부분 주인 세대로 만들어졌었어요. 옛날에는. 그럼 뭐 거의 3룸이나 뭐 4룸 정도로 만들어져 있을 거고 그런 집들을 우리가 확보를 할 겁니다. 상가주택을 방을 쪼개가지고 하는 거는 그렇게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주택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형태도 되고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주인 세대의 형태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원룸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해도 걔네들도 한 층을 통으로 바꾼다거나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서는 고객분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 중개 쪽에서 매물을 못 붙여서 지금 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저희 중구 지금 현 상황입니다. 아까 선달님이 주신 그 매물은 여기가 보기에는 24년도 9월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아주 나이스하신 소유자신 것 같아요. 이메일에서 본인 주소와 함께 이제 성함까지 이렇게 밝혀주시고 그리고 본인의 계획이 어쨌든 에어비앤비랑 뭐 파티룸 그리고 스튜디오 연습실 다 할 수 있는 걸 이 공간에 다 해보겠다. 왜냐면 기대하시는 임대료로 지금 임차가 원활하게 나가고 있지 않은 상황일 것 같아요. 작년 9월에 매입을 해서 원래부터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서 이제 명도를 하신 건지 아니면은 임차가 안 나가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지는 좀 더 인터뷰는 해봐야겠지만 봤을 때는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사용을 좀 하고자 한다. 그리고 매입하신 금액은 적정하게 잘 사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샀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거의 신축급이라 근생이 뭐 한 5년도 안 됐으면 거의 신축으로 지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대지도 47평, 연면적이 128평이니까 세팅하려고 하는 상품이 너무 다양해서 이분이 이거를 뭐 직접 하실 계획인지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사무소랑 소매점으로 되어 있는데 근생으로 넣지 않은 이유는 뭐 주차장, 뭐 정화조 뭐 이런 대지의 활용에 있어서 뭐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숙박업으로 병행하는 부분은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 사무소보다 숙박업으로 가면 어쨌든 상위에 있는 시설이라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것 같고 근데 다른 시설을 지금 여기서 더 후퇴할 게 없어. 여기서 더 내려갈 거지 교육연구 시설이라던가 더 내려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지금 사무소나 소매점 정도가 그냥 이 건물에서 할 수 있는 용도로 채용인 것 같고 뭐 아까 써주신 뭐 파티룸이나 공간 대여 스튜디오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대장상 용도 상태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호스텔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보는 것부터 시작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4, 5층에서 에어비앤비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4, 5층을 다시 집으로 바꿔서 도시민박업을 하는 게 아닌 이상은 결국에는 호스텔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어디까지 알아보시고 하는지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시면 그리고 운영하시다가 매도를 하실지 이런 거는 얘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숙제하고 조사도 하셨는데 이제 잘 되는 게스트하우스 지역별로 모아가지고 여기 아래쪽에 에어비앤비 숙소 분석 리포트라고 저희는 정리해 주셨는데 브리핑 해주시죠. 이분이 포풀이라는 분이신데 지인이거든요. 여기 바닥에 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미 있는데 이분이 다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구했냐 했더니 다 홍대예요. 지금 거의 주말에 30분 보면 거의 슈퍼호스트예요 지금. 슈퍼호스트 거의 3월달까지 다 꽉 차 있고. 뭐 이제 우리가 게스트하우스 입지로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걸 제일 많이 봤던 게 옛날에 공항버스. 이제 공항버스가 쓰는 데가 꽤 많아서 이제 홍대 입구도 당연히 쓰는데 이제 공항버스 라인이면 거기서 오히려 가까우면은 그래도 웬만하면 처음에 왔을 때 캐리어가 있을 때가 가장 문제고 옛날에 제가 엘리베이터 없는 데서 게스트하우스 했을 때 가장 큰 허들도 처음에 올 때 캐리어를 들고 올라와야 되는 게 문제여서 그때는 우리 스태프들이 이제 올려놔줬어요. 일단은 오르막길 입지는 없는 평지가 그쵸. 사람들이 딱 들으면 알만한 역에서 도보로 평지로 접근할 수 있는 입지 정도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수용 인원도 사실은 이제 1인실 위주가 아니라 이제 가족 단위로 머물 수 있는 그런 형태고 방에는 최대한 다 방당 2개씩 들어간 거예요. 2층 침대는 놓지는 않죠. 네, 다 더블로. 더블로. 좀 약간 2층 침대는 도미터리 느낌이잖아요. 근데 퀄리티 위주로. 그래서 프리미엄으로 다 그리고 인테리어는 한 20평 기준으로 2천만 원. 셀프로 할 수 있는 거 셀프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중구는 70년 된 한옥으로 해라고 했거든요. 여매물은 확보가 좀 어렵고 가격도 엄청 비싸. 사람들 오피스텔 많이 했던 거는 시설이 다 돼 있으니까 했지만 이런 형태의 룸들을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오히려 그냥 좀 허름한 거 싸게 들어가가지고 인테리어를 싹 하는 것도 좋아 보이긴 하죠. 어차피 운영을 쭉 한다고 봤을 때는 한옥은 어차피 우리가 당장은 안 할 거니까 매물을 저번에 우리가 지역 선정을 했는데 일단 대상지가 하나가 저기 필동. 중구 필동이랑 중구 중림동 이렇게 해서 갔었고 일단은 그 중림동이랑 필동은 뭐 그냥 중구 지역 안에서는 똑같은 어느 정도의 특성 갖고 있다 정도로 보고 결국엔 이제 이쪽 지역에서 여러 가지 해가지고 매물 확보를 하는데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이면 각 파트에서 뭘 해봤고 뭐가 안 됐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뭐 이런 내용 정도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거든요. 뭘 해보셨을까요? 우리 필동 저는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30년 이상 된 거를 어떻게 좀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이제 제가 임차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독립법 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한다 30년 넘으면 방법이 없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안전진단 팀까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우선 중구 자체 이게 구마다 다 다르고 주인마다 또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중구의 상태는 안 된다. 안전진단의 방법으로도 사실 안 된다. 왜냐면 목적이 그거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집주인이랑 얘기를 할 때도 이거를 된다고 해가지고 나는 한 거지만 결국 안 되면 임대인이 너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거를 되게끔 만들어준다라고 봤을 때 그냥 중구청에 클레임을 넣는 거죠. 나 지금 이거 건물 좀 부서질 것 같은데 와서 진단부터 좀 해달라. 부터 시작해서 아예 다른 그냥 그거랑 별개로 얘기를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안전진단 팀에서 말한 건 뭐였냐면 정말로 무너질 것 같고 정말로 집주인 입장에서 관리주체 입장에서 이거를 빨리 나와서 도와달라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안전진단 팀이 움직이질 않는데요. 아예. 안전진단 팀에서 움직이질 않으니 그 내가 게스트하우스를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다시 만드는 건 안 되는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 집주인이 이거를 절박하게 네, 집주인이 정말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 않는 이상은 안전진단 지원팀이 나가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안전진단 대표할 수 없다. 그러면 안전진단 나오면은 다 해주는 거예요. 돈을. 한번 점검은 해준대요. 그게 아니고서는 그냥 개인 업체 있잖아요. 개인 건설사 업체나 건축사무소에서 한번 진단을 받아볼 수는 있대요. 거기에서 이거는 진짜 좀 필요하다라고 그 비용을 그렇죠. 정부에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요 집주인이 처음에는 내야 되는 거고 그럼 안 해. 그 다음에 그거를 받아가지고 중구청에 입수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 안전진단 자체로 받았는데도 힘들다. 너희들이 와서 지원을 해달라. 그러면 그때 안전진단 지원팀이 움직이는 거예요. 집주인이 자기 돈 나간다고 하면 거기서 또 허가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30년 넘은 거는 진짜로 사실 중구 안에서도 지금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집주인이 자기가 내가 이거를 어떻게든 게스트하우스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는 이상 내 걸로 내 수익을 구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지금 상태인 것 같아요. 풀 수 있는 게 너무 허들이 너무 높고 노후주택을 숙박업소로 변경을 할 수는 없다. 제가 강릉에 갔었을 때 조금 좀 허름한 주택이었는데 안쪽에 들어갔었을 때 그 보통은 층마다 원룸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그 호실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상업지가 아닌 이상은 숙박업은 거의 다 안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뭐 준주거도 아니고 이게 모텔, 우리 얘기하는 숙박업 네네. 뭐 이런 형태는 일단 상업지에서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이제 주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가족 호텔이나 호스텔 아니면 이제 도시인방업 이 정도. 이게 뭔가 주인이 호스트가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피를 받고 팔래 거기에 동의하는 집 임대인을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만약에 30년 이상이나 이렇게 되면. 아니 그거는 뭐 어차피 호스텔로만 변경할 수 있으면 그 땅 자체를 그냥 혹시 다시 지어도 돼요. 결국 도로 조건을 충족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가능한 곳들을 계속 이제 걸러내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게 가능한 곳들은 수익하게 얘기해서 그분이 팔든 요즘 용도를 바꿔서 임차를 내놓든 뭐 그러면 소송이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아예 상업지 매물은 생숙도 되고 생숙도 소규모로 짓는 것들도 여기에 있긴 한데 그것도 이제 오래 걸리니까 우리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걸로 봤을 때는 딱 호스텔로 용도 변경해가지고 운영하는 거. 또 호스텔은 근생해서도 돼요. 근생해서도 되니까 공실인 곳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공실 상가들 중에서 호스텔 가능한 곳들은 해볼 수 있다. 최근에 그 명동에서 이제 호스텔로 용도 변경해가지고 오픈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스텔로 바꾸는 거는 주거 지역에서도 되고 뭐 다 됩니다. 지역 상관없이 다 돼요. 호실 제한 없어요. 호실 이상. 호실 개수보다는 그 한 호실의 크기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뭐 호실은 당연히 규모에 따라서 제약이 되는데 이게 면적이 몇 이상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고 요거는 오히려 없어요. 그 뭐 제한 문면적 이런 제한 없이 그냥 사이즈는 개별 호실을 제외하고 전체로 봤을 때는 상관이 없다는 거네요. 근데 전체로는 신축하지 않는 이상은 뭔가를 밀어내겠죠. 이게 상위시설이니까 그게 뭐 주차장이 됐든 뭔가 정화조가 됐든 뭔가를 이제 정상적인 애들이 맞겠지. 아래에 이제 식당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이게 원래 사무실이었다. 뭐 주거용일 경우는 주차 말고는 다 널널하니까. 근데 이제 이걸 변경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이게 기존 것들을 다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변경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1층 근생을 갑자기 사무실로 바꾼다거나 판매점으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소매점으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뭔가 등가 교환 같은 형태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것도 뭐 난이도가 낮아 보이진 않는데. 혹시 말씀해주신 게 그 룸카페 망한 거예요? 맞아요. 그 룸카페였으면은 호실도 사실 크기가 작았을 거고 방 안에 네. 시설들이 네. 욕실이나 이런 게 없었을 텐데 임차인이 해서 하기에는 사실 호스텔은 네네. 시설비나 이런 게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소유자가 모르겠는데. 아니, 그래서 우리는 임차인이랑 소유자랑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임대인들이 본인이 한다고 사실 이게 잘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서로 파트너십 맺고 하면 되는 건데 두 분의 숙제가 결국엔 매물을 어떻게든 찾아와야 된다. 그래야 한 발을 나아갈 수 있으니까. 지역 그럼 중부 쪽으로 특정을 하신 거예요? 필동 쪽이랑 금융동 쪽이랑 두 개를. 더 딴 데로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이제 매물 작업을 우리가 발로 뛴다고 봤을 때는 이제 너무 또 멀거나 세품화된 데 가기엔 뭐 중구에서 우리가 제일 자신 있는 지역에서도 뭐 매물 확보 안 되는 딴 데야. 제가 매물 쪽을 어제부터 좀 찾아보고 했는데 일단 저는 그걸 먼저 봤어요. 지금 시세 얼마 정도 월세를 받느냐를 먼저 봤고 물건 나온 월세 그걸 따져가지고 투자금은 전 1,000만 원을 잡고 그 수익을 얼마나 이제 회수할 수 있는가 봤을 때 중부 쪽은 또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일단 결론은 전 내렸고요. 이제 실제 투자자 관점에서 저는 마포구 합정 쪽부터 해서 그 동교동 쪽으로 내려오는 그쪽 라인이 있거든요. 메스나폴리스를 기준으로. 그 기준을 저는 이제 저 와이프랑 주말마다 직접 임장을 가기로 했어요. 매물 찾기 위해서. 제가 주말 동안 하루는 무조건 임장을 할 거고 평일에 저희는 하루씩 무조건 짬내서 그날은 매물을 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 노션 쪽에 저희는 어디 가겠다고 미리 공유를 하고 그걸 소장님이나 계신 분들 같이 보고 이거는 뭐 의견을 주실 수도 있거든요. 이건 뭐 안 가도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이런 것들 그걸 받고 저희는 가서 그래서 그거는 보영님하고 저랑 잡아서 매물 임장을 가시고 그래서 저는 두 개 지역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구랑 마포. 그 DMC 쪽도 봤는데 그쪽은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과연 온다고 했을 때 괜찮을까? 공항철도도 당연히 있고 공항버스도 있고 한데 근데 좀 걸리더라고요. 좀 약간 좀 벽이 있다고 해야 될까? 거기도 다 평지거든요. 그리고 매물은 또 있을 거고 성산동부터 해서 망원은 이미 너무 비싸졌고 그렇게 해보시고 네. 저는 이런 거 포함해서 결국 우리는 개발 가능한 매물들의 DM을 발송을 할 건데 거기에는 우리가 일단 우리 회사에 직접 매입하는 케이스도 있고 뭐 같이 개발하는 것도 있고 밸류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저는 아까 중림동이랑 필동 쪽에 뿌려보고 노래 들어왔을 때 용도 변경하거나 신축하거나 가능한 곳들이 있으면 이제 같이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임장하면서 지금 소장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 이제 실제로 개발한다는 건 홈즈 쪽에서 자본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임장하면서도 그거를 가지고 그 조건도 저희가 제시할 수도 있으니까 같이 일단 결국에 임대인 입장에서 이득이 돼야지
조금이라도 움직일 것 같아요. 임대인이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 외도움이 안 됐을 때 이 뭐 계약금을 다 반환하고 뭐 계약 파기한다 안 해준대요. 잘 거의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덧볼 게 없으니까 시간만 들고. 근데 저희는 홈즈라는 그걸 가지고 가면은 우리가 그냥 믿고 사가지고 개발도 할 수 있다. 그거를 가지면 좀 더 메리트가 될 것 같으니까. 소장님이 DM 그 작성하신 거 보니까 내용 괜찮아요. 네, 홈즈를 잘 썼으니까 저희 그걸로 해서 저희는 발로 좀 뛰어요. 이건 제가 중림동이랑 요 필동일 때 제가 한번 DM 발송하고 드렸습니다. 그 어제 그 데이터로 엑셀 막 엄청 네. 한번 올려주신 거 봤는데 그건 그 매물을 싹 다 등기를 다 확인하고 작업하시는 건가요? 양이 상당해서 여기서는 근데 사실 등기로 해서 우편을 보내는 방법도 있고 네. 아니면 그냥 이제 편집봉투 해가지고 여기 그냥 집집마다 넣는 방법도 있는데 뭐 둘 다 가능하죠. 가능한 거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지금 진짜 핫한 게 맞아요. 고객 어제 전화 오셔가지고 에어비앤비 하시냐고 조건 그냥 원래는 전세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자금을 다 빼가지고 월세로 들어갈 거고 신혼집을 에어비앤비로 하겠대요. 지금 수요는 저희가 찾는 것처럼 진짜 많은데 이 매물 확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다. 근데 결국 시간을 더 많이 들이면 나오지 않을까. 매물이라고 하는 건. 뭐 다방면으로 매물 쪽에서는 매물 확보 좀 해보시고 그리고 운영 쪽은 또 운영 쪽 나름대로 뭐 누가 운영하던 거를 뭐 이렇게 위탁을 받는다거나 상담을 하면서 이제 네네. 같이 진행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계속 열어두고 태핑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오늘 공유드린 것처럼 네. 콘텐츠를 한번 풀어보고 네. 유사한 케이스가 생길 때마다 네. 미팅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담기면은 그와 비슷한 고객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좀 그쪽에서 조언하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소유자분들이 본인 거에서도 이런 걸 할 수 있는지부터 이제 네.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야 좀 설득력도 높아질 것 같아요. 소유자분들이 어쨌든 움직여보고 네네. 할 수 있는 이익이 생기고 이러면은 네네. 의뢰 주신 것처럼 뭐 위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여지도 늘어나고. 아까 그 동대원 같은 경우는 미팅 일정을 잡으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결국에는 호스텔 가능한가 뭐 이거부터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이번 만약 미팅이 성사가 되면은 건물 주분들 상대로 그냥 운영 가능할 수 있는 그냥 검진 정도 도와드릴 수 있다 하고 DB 먼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숙박업으로 가능한지랑 네. 그리고 PM 맡겨주시면 뭐 연도 변경부터 이제 운영까지 다 해주는 형태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숙박업 부지검토 서비스 뭐 이런 느낌들. 지금 이미 이게 너무 핫해서 저희 말고도 법인이나 뭐 개별 사업자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매물 따려고. 근데 지금 임대인들도 알거든요. 결국에는 숨겨진 곳. 예를 들면 잘 이런 세상을 잘 모르시는데 네.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월 얼마만 들어오면 된다. 그런 조건들이 그러니까 몇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시를 보니까 그분들을 설득시키면 우리가 인테리어 다 하고 하겠다. 성능만 다 해달라. 그러면 그거 받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결국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죠. 네. 근데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구에 좀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서 살고 계신 분들. 땡기나 이런 거짓말이나 해봤어요. 주소가 나오는데 주소가 서울이 아닌 사람 위주로 그러면 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일단은 한번 만나보는 게 저는 어떻게든 루트를 뚫어가지고 만나보면 풀리니까 없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저도 어차피 찾아봤던 네이버 이런 걸 보잖아요. 근데 피터팬도 괜찮고 당근도 괜찮아요. 피터팬이랑 당근 쪽에도 집주인들이 거기에 올리신 분들은 설득하기 쉽거든요. 네이버는 그 사이에 부동산이 끼어서 에어비앤비 애자도 꺼내지 말라고 첫 줄에 써놓은 부동산도 많고 아예 에어비앤비 안 돼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그냥 화낼 거라고 써놨어요. 부동산이. 거기서 당근이랑 보면서 그냥 거기 집주인들이 직접 올린 것들은 연락해가지고 연락을 하면 됩니다. 본인들이 직접 하면 돼. 중간에 연락하면 오히려 안 좋아. 우리는 다 차단당해가지고. 저는 당근 두 개로 분할해가지고 괜찮아요. 아, 피터팬 좋아요. 피터팬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중간에서 듣다 보면서 드는 생각이 결국에는 이제 본인 가치를 모르시는 임대인분들을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근생 건물을 호스텔로 바꾸는 게 결론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음 주까지 각자 파트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서 결과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결과물을 가지고